네, 해외 리그가 막을 내리고 나서 저희가 그냥 마냥 놀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조회수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대단한 지금 기세로 사버지에게 물어봐를 쫓아가고 있어요. 네. 굉장히 근소한 차이에 있다고 소문만 들은 것 같은데. 아직 현저히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참 안타깝게도 사버지에게 물어봐의 조회수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저희는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근데 되게 재미난 것은 네. 사버지에게 물어봐의 조회수가 떨어지는 게 뭐 100회 내외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올라가는 게 한 10회, 20회 내외에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여전히 차이는 한 2,000회 정도. 그래서 네. 뭐 사주 TV의 메인 프로그램은 사버지에게 물어봐가 아닐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메인 프로가 아무래도 벨레스코 아닌가 이렇게 저 혼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카라인 그 애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네. 사주 TV를 청취하시거나 시청하시는 분들도 펠레스코가 있는지도 몰라요.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네. 아주 진짜 건방지게 제가 한번 네. 아주 댓글이 난리가 나겠네요. 자, 저희가 그냥 놀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번 주부터는 K리그 클래식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가 현재 AFC 챔피언스 리그 16강전을 치르고 있잖아요. 네. 주중에 1차전을 치르면서 우라와레즈에게 승리를 거뒀고 네. 이제 다음 주중에 2차전을 치르기 때문에 네.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 광주와 제주전이 연기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K리그 클래식 13라운드 이번 주에는 5경기만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3경기는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요. 네. 2경기는 말 그대로 찍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 용어죠. 네. 자, 그럼 먼저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의 경기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인천 경기 때 이제 4-3-3 전형을 유지했었어요. 특히 수비 전환 시에 약간 도르트문트를 연상시키는 예전 도르트문트죠. 클롭 시절 도르트문트 연상시키는 전방 압박. 특히 수비 전환이 되자마자 압박 해가지고 거의 인천에 숨을 못 쉬도록 굉장히 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압박을 많이 해줬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잘 통했었어요. 그래서 볼을 다시 재탈취를 하면서 역습 형태라든가 점유 형태로 볼을 가져가면서 공격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급한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사실 높은 위치에서 볼을 따내게 되면은 상대 수비가 정렬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이 협소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는 이제 볼을 돌리면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박스 안으로 침투해서 슈팅을 날리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사실 중거리 슛이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언론이나 아니면 기사에서는 골키퍼의 신들린 선방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중거리 슛이 너무 난사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졸전을 펼친 끝에 무승부로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세트피스는 굉장히 네. 날카로웠어요. 특히 네. 이승기나 김진수를 이용한 네. 왼쪽 왼발과 오른발의 그런 조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한 곳에 국한되는 세트피스가 아니라 세컨 포스트 아니면 퍼스트 포스트 뭐 가운데 가릴 거 없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나왔던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인천을 상대했기 때문에 네. 약간 심리적으로 쫓겼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전북이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승리를 거두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네. 여기에 또 이제 인천 상대로는 무승부를 많이 기록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쫓기는 모습이 있었고, 여기에 시즌 초반에 부상 선수, 특히 2선에서 경기를 풀어줘야 되는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좀 단조로운 공격으로 네. 공격을 전개하는 네.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선에서 경기를 풀어주는 이승기라든가 이재성이 차례대로 복귀를 하긴 했지만 네. 여전히 조금씩 단조로운 공격이 펼쳐지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여전히 전북이고 강하다. 네. 이 얘기를 드려야 되겠고, 수원은 최근 분위기가 정말로 무섭습니다. 네. 3승 1무 1패를 기록했는데요. 사실 시즌 초반 같은 경우에는 AFC 챔피언스 리그와 K리그 클래식을 병행하면서 상당히 어려움도 겪었고, 그리고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세오타임이라는 네. 좀 불명예스러운 별칭도 서정원 감독이 네. 갖는 모습이긴 했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토스와 연기운을 앞세운 공격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이제는 무승부는 많지 않다. 네. 이길 수 있는 경기에서 당연히 이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승패 예상해 보죠. 저는 이제 성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수비적으로 보았을 때 전주성이 수원 화성보다 더 견고하다. 그러므로 수비력에 앞선 전북 현대가 승리를 이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줄 예상이죠, 지금. 네, 한 줄 예상입니다.
전주종합경기장에서의 마지막 경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전북이 거두고자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게 전북 같은 경우에는 그 올 시즌 수원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고 홈에서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전북이 승리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북 터지면 무섭다. 네. 네. 자, 다음 경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항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네. 포항 같은 경우에는 광주전에서 굉장히 좀 새로운 모습을 또 좀 보여줬었어요. 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동현과 룰리나를 앞세워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요즘 흔히 말하는 이제 로우 블럭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밑에서부터 공간을 협소하게 만들어서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는 그런 카운터택을 많이 시도하는 두 줄 수비, 흔한 말로 두 줄 수비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여줬었어요.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낮은 위치에서 굉장히 뒷공간을 많이 발생시키는 수비를 가져갔었고, 특히 2선의 미드필더가 3선에 있는 수비 라인에게 굉장히 서포트 역할을 많이 해줬어요. 수비 상황 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가운데 공간이 타이트했고 뒷공간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볼을 탈취하는 능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지는 게 사실 볼을 탈취하더라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오히려 자기 스스로 가들 수 있는 축구가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양동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룰리나가 또 그럴 때 또 굉장히 볼을 잘 받아주면서 카운터택을 많이 이루어졌었고, 거기에 이상훈과 심동훈이 굉장히 넓은 위치로 포지셔닝을 가져가면서 역습을 효과적으로 많이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서울과 제주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네. 그리고 광주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기세가 오른 상태니까 아마도 이 기세를 이어가고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강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강원도 최근 리그에서는 3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네. FA컵에서는 성남에게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네. 리그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3연승 그리고 4경기 무패입니다. 네. 그 정도로 흐름이 좋다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살아났어요. 네. 물론 이제 최전방에서 이근호가 올 시즌 내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정조국이 부상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공격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많아졌다. 네. 그 점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태에서 워낙에 강원도 흐름을 탔을 때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네. 이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 줄 예상해보죠. 저는 너나 나나 PT 공격하지만 결국에는 결과를 아무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화력 대결 양상으로 가지만 네. 결과론적으로는 무승부. 네. 네, 저는 포항이 홈에서 5승 1패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틸야드에서는 포항이 강원에게는 더 강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포항의 승리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울과 울산의 경기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이제 경기력적인 측면만 봤을 때도 약간 문제가 조금 몇 가지가 나타났었어요. 특히 이제 3-4-3 전형을 많이 썼었거든요. 네. 이제 3백을 가져가는데 이제 3-4-3을 쓰게 되면 좌우 측면의 수비가 이제 윙백이라는 개념으로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또 3-4-3에 이제 앞에 있는 두 명도 이제 윙포워드로 플레이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 사이드에 윙포워드와 윙백이 같이 공존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윙포워드나 윙이 약간 누군가가 한 명이 안쪽으로 들어가 주거나 넓히거나 하면서 약간 비대칭 형태의 플레이를 해줘야 좀 더 볼이 원활하게 돌고 순환이 좀 더 쉽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같은 위치에 머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대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윙포워드들이 안쪽으로 좁혀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혼자 고립이 되게 되고, 대안한테 볼이 전가되더라도 대안이 쉽게 볼을 잃거나 아니면 세컨 볼을 쉽게 내줄 수 없는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좀 발전된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후반전에 박주영과 윤일록이 들어오면서는 또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박주영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인지하는지는 몰라도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대안에게 서포트 역할을 많이 해주고, 그러다 네. 보니까 대안이 숨통을 트이면서 공격이 그래도 살아난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음 라운드에 어떻게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울산 현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7경기 무패입니다. 네. 대단하죠? 네. 울산 현대 같은 경우에는 김동훈 감독의 이 베스트 11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네.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강민수와 리차드 중심의 이 폭백도 안정감을 좀 유지하고 있고 네. 정재용이 이 폭백 앞에서 네. 말 그대로 1차 수비 저희선 역할을 너무나 잘해주는 네, 그런 맞습니다. 모습이 네.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답답한 것은 여전히 이종호 선수가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고는 있지만은 네. 전형적인 원톱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득점포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르샤를 활용한 공격에 의해서 공격이 전개되는 모습이 있고 오르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공격은 좀 단조로운 면도 있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이 최근 7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좀 전에 언급한 수비력 네. 여기에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역습 타이밍과 스피드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을 상대로 원정 경기를 펼치지만은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연출할 수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한 줄 예상해 보죠. 저는 울산은 이제 공격에 문제가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 전체적인 조직력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숙제가 많은 두 친구 홈의 이점이 좀 더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 서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사실 서울이 이 경기 놓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런데 울산이 최근 7경기 우패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무승부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서울과 울산 서로가 승리를 원하지만 무승부에 만족할 듯. 네. 자, 이제 두 경기를 예상해야 되는데 두 경기는 굉장히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남과 인천 누가 승리 거둘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 최근에 분위기가 다시 좀 살아나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이 조금 더 경기력을 가져가면서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전남 원정에서?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해안 황사가 남해안에 상륙합니다. 네, 이 경기에서 이슬찬이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네. 수비 쪽이라든가 공격 쪽에서 전남의 문제를 좀 드러낼 수 있어도 네. 저는 전남의 공격력을 믿습니다. 네. 전남의 파상 공세, 인천을 무너뜨릴 듯. 자, 그러면 대구와 상주. 저는 당연히 상주가 최근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경기력적인 부분이나 조직력 아니면 팀에 대한 이런 끈끈함 이런 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주의 승리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상주의 승리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가 세징야를 비롯해서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더라고요. 네. 그 대구가 홈에서 상주를 상대로 역대 전적을 봤을 때는 매우 강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가 올 시즌 원정에서 성적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상주도 전체적으로 공격을 전개할 때 보면은 빠른 역습 아니면 빠른 측면 공격이거든요. 네, 네. 그것이 홈보다는 역습에서 더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쵸, 네. 대구 원정에서 상주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숨가쁘게 싸조이 TV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많이 맞출까요? 저는 꾸준하게 반타작 반타작을 사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 틀리지 않는 게 얼마나 그렇죠, 다행입니까? 예. 네, 여러분 네. 그럼 이것으로 싸조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